네, ETF 시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갛게 좀 물든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3대 지수가 1에서 2% 오르면서 S&P 500을 추종하는 SPDR S&P 500 ETF 1%대 상승폭 키워냈고요. 그리고 인베스토 QQQ는 나스닥을 추종하죠. 2.3% 오름세로 가장 3대 지수 중에 많이 오르면서 함께 올랐고요. SPDR DIA도 다우지수 추종하면서 1%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iShares 반도체 ETF의 상승폭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기술주와 금융주도 좋은 모습 나타내면서 특히나 금융주가 최근에 낙폭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상승 탄력을 가져가면서 2%대 상승 탄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레이크이브 드라이버크 쇼핑지수 살펴보면요. 2.92% 상승폭을 키웠는데 이 원인으로는 간밤 벌크선 운임지수가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채굴 가격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금값이 소폭 조정을 받은 것과 다르게 오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또 유가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일 펀드 3.56%대 크게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 하락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 5가지 종목 보시면 기술주가 간밤에 많이 오르면서 상승 ETF의 첫 번째로 랭크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2%대 상승폭 키우면서 역시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간밤에는 은행주가 간밤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동안 급락분을 좀 만회하려는 시도가 나왔죠. 함께 지역은행과 금융주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또 통화 해지 수단으로 알려진 통화 해지 ETF도 역시 상승세에 랭크돼 있네요. 다음으로 하락 ETF도 체크를 해보시면 VX 선물지수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간밤에 좋은 모습 나타난 거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나스닥 하락에는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원유는 간밤 급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함께 밀렸고요. 금채굴 하락은 하락, 그리고 일본도 함께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ETF 시황 정리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원 모시고 화상 연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ETF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ETF 시장에 대한 좀 자세한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지난주 시장 관련해서 좀 리뷰를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주요국 ETF들 좀 시장 리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또 다양한 자산들을 기반으로 또 ETF가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ETF 시장 보다 보면은 약간 좀 자산 전체적으로 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좀 주요 시장 동향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미국 국채 강세가 되겠고요. 일단 고용 보고서내 이제 임금 둔화 등의 어떤 긍정적인 내용도 불구하고 SVB 파이낸셜발 공포가 굉장히 확산됐던 지난 한 주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자체가 주간 단위로 25.3bp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가격 상승이 간만에 보였던 한 주였기도 했고요. 대신에 이 국채 시장 내에서도 약간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게 채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이제 한꺼번에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떤 미국 국채라든가 TLT 티커를 가진 미국 장기물 국채 ETF라든가 혹은 이 투자 등급 회사채 티커로는 VCLT 이런 ETF들이 있는데 이런 약간 고신용채들 위주로 좀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에 하이힐드채 티커로는 HYG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이힐드채라든가 혹은 전환사채 관련된 ETF들은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위험 혹은 기업 관련 채권들이다 보니까 좀 하락을 보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는 이 은행주 약세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밤 은행주 간만에 좀 반등을 했지만 역시나 이제 지난주 내내 좀 큰 폭 하락을 좀 보였었습니다. 역시나 이 은행주 관련된 이 시스템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특히나 은행주 내에서도 이 중소형 지방은행들 낙폭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게 좀 눈에 두드러졌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형 은행 외에도 이제 지역은행이라든가 중소형은행 이런 식으로도 좀 ETF들이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미국 지역은행 ETF인 IAT 티커를 가진 ETF 같은 경우는 주간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 해당 ETF가 2000년대 중반에 좀 상장이 됐던 ETF였는데
2009년 3월에 주간 단위로 23% 하락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10월 달에도 역시나 이제 18.8% 하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지금 세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꼭 비단 미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어제 하루만 해도 거의 한 7% 넘게 하락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 9일 대비해서 한 15% 정도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한 주 동안 동반 하락을 보였던 한 주였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역시나 중국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좀 국가별로 중국이 좀 이제 양회에서 좀 낮은 성장치를 제시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실망감,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전기차 등 이런 시장 반등을 이끌어왔던 섹터 산업들이 이제 어떤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대표 지수 내에서는 평생테크 그리고 인터넷 관련해서 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크로적인 관련 부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강세를 보였던 ETF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 이제 주간 단위로는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오른 섹터가 없을 정도로 이제 다 빠졌고요. 그 와중에 좀 약간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진 필수 소비재라든가 혹은 이제 유틸리티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은 낮았었습니다. 이제 은행주 포함된 금융 섹터가 8.5% 정도 하락하면서 가장 낙폭을 키웠었고요. 개별 산업 내에서는 은행주라든가 지역은행 관련된 ETF가 전부 다 또 두 자릿수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상승을 했었죠. 특히나 그 S&P 500을 추종하는 SPY 티커를 가진 ETF가 1.6% 정도,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죄송합니다. 그 기술 섹터 S&P 500 내에서 이제 기술주 섹터를 추종하는 XLK 티커를 가진 ETF가 2.3%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이 포함되어 있는 XLF 티커를 가진 ETF가 역시나 2%대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 섹터가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 나타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머니플로우가 활발했던 ETF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두 가지, 한국이랑 미국 두 가지 측면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채권형 관련된 유입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미국 국채 단기물 관련된 자금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보였고요. 이 개별 ETF 기준으로는 미국 국채 초단기물, 잔여 만기가 1에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굉장히 초단기물 ETF, 티커로 이제 BIL, 티커를 가진 ETF의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억 4천만 달러 정도 자금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이외에도 이제 RVV 혹은 VO와 같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이 주택 저당 채권, MBS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MBS를 편입하고 있는 MBB 티커를 가진 ETF에도 4억 달러 가량 자금 유입을 보였습니다. 한국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자금 유출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한국 채권물로는 여전히 강한 수준의 좀 자금 유입을 보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게 되면 어떤 이제 은행채, 만기 매칭채 ETF라든가 혹은 이 금융물, KOFR 금융물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도 역시나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국채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강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신규 상장을 한 ETF나 좀 관심이 유효한 ETF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채권에 대한 관심이 좀 계속해서 증가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신규 상장 중에서도 이 채권형 관련된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한 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국채 초단기물 6개월 미만 6개월물 초단기물에 투자를 하는 티커로 이제 XBIL 티커를 가진 ETF도 상장이 됐고요. 이외에도 이제 미국 지방정부채, 지방정부채라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채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편입하고 있는 티커로는 GMUN 티커를 가진 ETF 역시도 좀 상장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내에서는 변동성 위주로 좀 상장이 되긴 했지만, 국내에서도 굉장히 채권형 ETF 위주로 좀 상장이 많이 되고 있고요. 좀 관심 가질 만한 ETF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은행주 ETF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아까 말씀했던 내용 중에서 이 은행주 관련된 말씀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각종 정책들이 나오고,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미국 은행주, 그리고 특히나 이 지역은행주들은 뭐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용도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제 은행주 관련된 티커로는 뭐 KR이라든가 뭐 IAT라든가 KDWB 티커를 가진 ETF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시장 동향 살펴보시는 용도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새벽에 또 이제 이슈 하나가 나왔던 게 러시아 전투기가 이 미국 드론, 굉장히 대형 드론이죠. 이런 리퍼와 이제 충돌 이슈가 좀 나왔다라는 것도 좀 계속해서 좀 보도가 됐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 미국 국방산업 관련된 ETF인 ITA 티커를 가진 ETF도 어떤 시장 동향 살펴보시는 용도에서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과 러시아 관련 ETF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재홍 연구원님과 함께 이렇게 ETF 시황 정리해 봤습니다.